오늘의 주제는 치질이에요. 워낙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치질이라 그러면은 항문 근처에 생기는 질환이죠. 주된 증상으로는 뭐 좀 가렵다든지 아프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변을 보는데 피가 이렇게 변기 가득히 쏟아진다든지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워낙에 이게 오해를 많이 받는 질환입니다. 뭔가 청결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아서 남들한테 또 얘기 못하고 또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워낙 민망한 부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숨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청결함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뭔가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뭔가 순환계통에 이런 문제랑 좀 관계가 있는 질환인데, 오늘은 치질이라는 게 어떤 질환이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또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항문관의 구조를 먼저 좀 알면 좋은데요. 직장이 있죠. 직장에 이제 대변이 차서 어느 정도 변이 차면은 신호를 보내면서 중추에서 괄약근을 열게 됩니다. 중요한 근육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항문거근이라 그래서 골반 밑에 있는 기저근이에요. 이게 이렇게 직장이 밖으로 아래로 처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대변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평소에는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괄약근들이 나중에 이제 벌어지면서 배변 활동을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꽉 조이면서 변을 쑥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가만히 보면은 항문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 있어요. 이거를 치상선이라고 합니다. 항문은 전혀 다른 조직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인체에서 보기 드문 그런 조직인데요. 이 치상선 위쪽으로는 점막이에요. 여러분들 입 안에 이런 조직하고 같은 조직이고요. 이 치상선 아래쪽으로는 피부 조직하고 같습니다. 이 밑으로 치상선 위쪽은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별로 아픈 거를 모르는데, 이 치상선 밑쪽으로 있는 이 조직에는 통각신경 세포가 상당히 풍부하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아파요. 또 하나 이제 잘 봐둬야 될 구조물이 있는데, 이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이 정맥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피가 가득 차 있고 정맥 혈관들이 풍부하게 이제 발달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대변을 볼 때 대변이 너무 딱딱한 게 빠져나오면 아프잖아요. 이런 게 쿠션 역할을 하면서 대변이 빠져나올 때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맥이 항문 주변에 상당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일단은 치질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혹이 생기는 치액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도 있고요. 농양 같은 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농양으로 인해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치루가 생기기도 하고, 소양증, 이유 없이 자꾸 항문이 가려운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치질이라 그러면 이런 질환들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지만은 주로는 이제 치액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치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치액이라는 거는 정의로 항문관에 있는 혈관이나 근육 등 정상 조직이 여러 가지 유발 인자로 인해서 우열이 되고 피가 차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처져서 내려오고, 이런 임상 증상을 일으키는 상태를 치핵이라고 부릅니다. 크게 이제 내치액과 외치액으로 나누게 돼요. 아까 치상선 얘기했는데, 치상선보다 위쪽에 생긴 거를 내치액이라고 부르고요. 치상선보다 아래쪽에 생긴 거를 외치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임상에서는 증상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외치액을 먼저 살펴보면은, 치상선 바깥쪽, 주로 이제 항문 근처나 아니면 요 안쪽에서 이제 우려이 되는데, 요거는 피가 혈관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이 안에 혈전이 생겨가지고 아주 딱딱하게 굳으면서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바깥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다 외치액인 줄 아는데, 내치액이 이렇게 쭉 늘어져가지고는 항문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밀어넣으면 다시 쏙 들어가는데, 외치액 같은 경우에는 뭐 밀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공간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게 외치액의 사진이고, 이게 내치액의 사진입니다. 외치액의 주된 증상은요, 상당히 아파요. 요 그림에 보면은 요 선인장 위에 이렇게 엉덩이를 딱 깔고 앉아 있죠. 저 정도로 아픈데, 실제로 이제 이분들의 경험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치 유리 조각이 항문에 박혀 있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막 통증이 심할 때는 어디 앉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앉는 것도 좀 주저주저하고 이렇게 되는데, 통증이 발병하고 2, 3일 내에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그게 대략 한 2주 정도까지 지속이 됩니다. 외치액의 경우에는 아까 혈전이 굳어져 가지고는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가 그렇게 나지는 않아요. 출혈이 심하진 않은데 가끔 이렇게 대변을 닦을 때 살짝 피가 묻어나오는 그런 정도 증상을 보이고요. 한약 치료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방에서 상당히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수술로 째고 이러지 않더라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치질 그러면은 치액 쪽에서 이 내치액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점점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는 경향을 보여서 이미 일단은 뭐가 이렇게 항문에서 이렇게 살이 빠져나온다 하면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정맥총이 있죠. 그 정맥총이 이렇게 우열이 되면서 부어서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는 거를 내치액이라고 하는데, 정맥류 나이 드신 분들 혹은 젊은 분들 중에 오래 서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피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고 혈관 안에 오랫동안 고여있게 되면 혈관이 풍선처럼 늘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질환이 이제 정맥류라고 부르죠. 그거하고 발병 원인이나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항문 안에 있는 정맥총에 우열이 되면서 이게 피가 고이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주된 원인은 변비예요. 대변을 볼 때 너무 힘을 꽉 주면서 어떻게든 보려고 이렇게 힘을 쓰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항문에 우열이 생기기가 쉽고요. 혹은 나이가 들면은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 때 우리 피부가 처지는 것처럼 혈관 탄력도 처지기 때문에 노화로 인해서 점점 그런 게 또 발생할 확률이 커지고요. 사람이 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맥들이 우려이 되고 자꾸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변비라고 했죠. 힘을 줘서 대변을 보는 그런 배변 습관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강간 힘을 주면서 이렇게 대변을 보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지고 우열이 되고 그러면서 점막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액을 형성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점점 늘어져서 빠져나오는 그런 경과들을 보이게 되죠. 일단은 내치액 같은 경우에는 통증은 별로 없어요.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대변을 보는데 이게 정맥총이 늘어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찢어지면서 혈액이 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대변을 봤는데 갑자기 피가 이렇게 왕창 쏟아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그때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피가 많이 나오는 분은 뭐 생리가 가장 많을 때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왕창 쏟아낸다고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좀 빈혈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통증은 그다지 심하진 않아서 뭐 앉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거나 하진 않고요. 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많고, 아무래도 항문 안쪽에 뭔가 이렇게 덩어리가 생겼기 때문에 뭔가 좀 마려운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아래쪽이 계속 묵직하고 대변이 좀 마려운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막상 화장실에 가서 볼라 그러면은 별로 또 대변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대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다 시원하게 빠져나온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잔변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항문 자체가 좀 이렇게 타랑이 되는 그런 경과들을 보이게 됩니다. 일단은 내치액은 발전 단계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눠요. 1단계 때는 바깥쪽으로 치액이 빠져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한 번씩 이제 간간히 출혈이 생기는 그런 단계고요. 초기 단계죠. 그 다음에는 대변을 볼 때 이렇게 치액이 빠져나와요. 근데 대변이 마무리가 되면은 알아서 또 저절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3기 정도가 되면 이제 더 늘어져서 대변을 보면 좀 빠져나오는데 이게 저절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손으로 억지로 손가락으로 좀 밀어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단계고요. 4기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빠져나온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빠져나와 있는 채로 남아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3기까지는요, 약물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4기가 되면은 더 이상 약물로는 치료가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술적인 조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 마시고요.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이렇게 수술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양방에서는 보통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많이 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치질을 앓고 있냐면요, 각 연령대별로 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거의 항상 5위 안에 들어가는 질환이 바로 이 치질입니다. 특히 이제 30, 40대에서는 거의 1, 2위를 다툴 정도로 수술 건수가 가장 많은 질환인데, 대부분 이제 치질 때문에 항문외과를 가거나 하게 되면 수술 권유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튀어나온 치액 자체를 이렇게 잘라내고 봉합을 하거나 그냥 그대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치액을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고사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결찰술을 시행을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원형 자동 문합술이라고 하는 그런 수술법이 나왔는데, 기구가 있어요. 기구를 항문에 삽입을 해서 싹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하니까 상당히 좀 간편한 시술이라고는 하지만은 환자 입장에서 간편하지는 않고요. 의사 입장에서 시술이 좀 간편할 따름이죠. 근데 상당히 많은 조직들을 이제 떼어내게 된다. 생각보다도. 문제가 뭐냐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요 항문에 아까 조여주는 근육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 괄약근 다음에 항문이 처지는 걸 막아주고 올려주는 이 항문 거근들이 있는데 요 근육들하고 요 점막 사이 두께가 상당히 얇아요. 보통 한 4mm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 좋게 잘 잘라낸다 그래도 근육도 좀 뭉텅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당장은 증상은 좋아졌지만 하지만 내가 1, 2년 더 살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점점 이제 항문에 조이는 힘이 좀 약해진다든지 그래서 다시 재발이 되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변실금이 생기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수술이 그렇게 만만하고 간단한 수술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시술 자체는 한 3박 4일 정도 입원해서 간단하게 수술을 하지만 그걸로 인한 후유증이나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최대한 수술 없이 회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1에서 3기 정도까지, 1, 2기 정도는 보다 더 쉽게 치료가 되고요. 3기 초반 정도면 충분히 한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 8주 정도 프로그램을 잡아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통증이나 아니면 출혈 같은 경우에는 한 1, 2주 정도 지나면은 잡혀서 이제 거의 멈추게 되고요. 그다음에 치액이 어느 정도 튀어나온 것도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서 많이 이제 크기가 줄어들고 어떤 경우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또 크기를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처음 4주 동안은 그렇게 집중적으로 증상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노화나 어떤 탄력 저하, 혈액순환의 문제이기 때문에 후반에 4주 동안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서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의외로 상당히 한약의 치료 반응이 괜찮고요. 한 80% 정도가 좋아지는 그런 걸로 논문 통계가 나와 있을 정도로 잘 되는데 일단은 치질이라는 거는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내가 잘 관리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치료 전반적으로 약물이 차지하는 게 치료 효과의 한 6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 40%를 내가 일상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이제 치료가 되게 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배변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똥 누는 거 배워본 적 있나요? 어떻게 싸야지 잘 싸는 거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치원 이후로 아마 똥 어떻게 싸야 된다는 거 배워본 적 없으실 텐데요. 잘 싸야 됩니다. 어떻게 싸야 되냐면요. 5분 안에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나온다고 막 10분씩, 30분씩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은 복압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탈양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요. 내가 변기에 딱 앉았는데 신호가 오면은 참지 마시고 바로 화장실에 가세요. 변기에 앉았는데 안 나오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시고요. 또 다음 신호를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가 변기에 딱 앉아서 한번 힘을 끙 줘가지고는 한 번에 확 이렇게 쏟아지게 시원하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쾌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변을 볼 수 있도록 내가 대변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을 좀 충분히 평소에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그런 식이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식사를 할 때 바나나나 사과나 아니면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드시면은 변 보는 게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변이 너무 단단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변이 약간은 좀 무른 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물을 한 2리터 이상 충분히 좀 섭취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간간히 이제 피가 나오거나 약간씩 이제 좀 무지력한 느낌이 나거나 이러면은요, 초기에는 치료가 정말 쉬워요. 한 2주도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계속 하다가 결국엔 이게 치액이 튀어나오고 이게 나중에는 잘 안 들어갈 지경이 돼서 찾아오게 되면 치료도 훨씬 오래 걸리니까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좋은 배변 자세. 요새 좌변기가 변비를 많이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항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앉게 되면 이 항문이 약간 꺾여요. 대변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항문 자체 직장이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지려면은 약간 무릎을 높여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대변을 봤잖아요. 훨씬 보기가 쉬워요. 근데 좌변기에 앉게 되면은 변을 보는 게 약간 더 어려워집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목욕탕 의자 같은 거를 하나 변기 옆에다가 준비를 해뒀다가 내가 대변을 볼 때 발을 목욕탕 의자 위에 올려놓고 약간 항문보다도 무릎이 더 높게 위치를 잡아주면은 가장 변을 보기가 좀 편해지죠. 절대로 5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대변 볼 때 자꾸 핸드폰 가지고 들어가거나 책 가지고 들어가지 마세요. 오로지 변을 보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치질의 좌욕을 좀 꾸준히 해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20% 정도 내가 좌욕을 통해서 증상을 개선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40도 정도 되는 물, 내가 손을 넣었을 때 뜨거운데 정도 느낌이 오는 정도 물에 엉덩이를 담가놓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세숫대에다가 받아놓고 하는 게 가장 간편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철푸덕 앉아서 다리를 살짝 벌리고 한 손으로 물결을 일으켜서 이렇게 항문 쪽으로 물을 계속 보내주는 식으로 그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는 걸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그렇게 반복을 해주면은 어떤 이런 치질뿐만 아니라 뭐 생리통이라든지 내가 아랫배가 냉하다든지 뭐 좀 평소에 이제 배변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개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해서 오늘은 치질 중에서도 치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아마 이 중에서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 주변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소중한 이 항문 조직을 내가 수술 간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방법은 간단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한테 득이 될지 아닐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수술 없이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좋겠죠. 해서 초기부터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한의원에서도 초기 치질은 상당히 치료가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장점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먹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굳이 부끄러운 이 부위를 의사한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간단한 문진표만으로도 증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죠. 자, 해서 내가 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어요?